안녕하세요. 네, 호산여성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보고 있는 박예진. 이채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우리 산모분들이 되게 궁금한 문의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읽어줄까요? 네, 임신 중 성관계 시 엄마가 오르가즘을 느끼면 자궁에 무리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랑 동시에 임신 중에 성욕이 실제로 강해질까요? 강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보고 급하게 찾아봤는데 이치미 선생님 혹시 관련된 잘 찾아봤어요. 일단 임신 중기라고 하면 우리 임신 총 3개의 분기가 있어요. 첫 번째 1분기가 우리가 임신해서부터 13주 6일까지, 그러니까 1분기. 그 다음 이제 14주 여기부터 이제 그 28주일까지 2분기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 이제 3분기가 이제 출산 시까지, 그래서 3분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요 중간 시기 때가 제일 성욕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 때 욕구가 높아지는데, 왜 그러냐면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임신 중에 이제 급상승하는 시기가 요 시기, 그러니까 급상승 표현보다 더 올라가는 시기가 이 시기여서 성욕도 점점 더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이런 게 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남편분과 우리가 잠자리를 할 때가 있죠. 이제 성욕을, 그래서 요 시기 때도 또 안정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 1분기에 해당한 요 시기 때는 우리가 또 하지 말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한 34주 이후 후반기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 중간쯤 해당한 요 때가 또 성욕도 올라가고 또 성관계 자체도 잠자리도 요 시기 가능한 시기가 이 시기가 될 거를 뵙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그 잠자리 하실 때는 가슴을 자극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너무 이제 자극을 하시면 우리 자궁 수축 호르몬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자꾸 이렇게 수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괜히 우리가 이제 조기진통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도 유발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어쨌든 임신 중에는 뭔가 성관계를 통한 성매개체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특정한 미생물 때문에 조기진통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콘돔을 반드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돔을 반드시 성관계 때는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또 이 오르가즘이 자궁에 영향을 주는지 이 질문에 때문에 저희가 또 찾아봤어요. 오르가즘을 느끼면 이제 일반적으로 자궁이 단단해지는 느낌을 느낀다고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학회지에 제가 찾아봤던 것은 오르가즘이 자궁에 오히려 조기 진통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런 종류의 논문도 있었었는데, 혹시 지민 선생님 다른 내용 혹시 보신 거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그 가슴 자극은 이제 그거는 이제 옥시토신 호르몬 자체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피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 들은 건, 이게 찾아본 거는 있었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런 잠자리 같은 경우도 하지 말아야 되는 산모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기진통 또는 이제 자궁 경부가 짧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잠자리 자체가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이제 수축도 더 잘 유발되고,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좀 조기진통이 많아지면 끝내 이제 조산으로 이게 연결되는 거라서 그런 분들은 이제 피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뭐 전치 태반 중에서도 유착 태반이 의심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궁의 아래쪽 경부로 이행하는 부분에 태반이 파고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관계를 통한 그런 물리적인 자극이 주어짐으로써 출혈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조금 아쉽더라도 자중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성적인 자극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발 마사지, 제 산모는 이제 발 마사지를 물어보시는, 저는 일부러 발 마사지를 해주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주수가 커질수록 잠을 거의 못 주무시기 때문에 이제 남편분들이 이제 발 마사지 좀 해주면 좀 이게 노곤해지면서 그래도 조금 그래도 잠을 잘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분들은 그거 자체도 자궁 수축이 된다, 이런 걸 누가 또 얘기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발 마사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우리가 근육 좀 이완을 릴렉스 시켜주는 부분이라서 그게 그렇게 성적으로까지 자극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남편분이 그 말했어요. 만질 데가 없다. 어디를 만져도 다 자극됐다. 그래서 내가 발 괜찮다라고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발 마사지 뭐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신 중 성관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주신 게 임신 중에 무알코올 맥주를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무알코올 맥주, 저는 개인적으로 무알코올 맥주 열심히 이제 비슷한 맛으로 노력하셨지만 진짜 맥주만큼의 맛은 못 따라오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술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그래서 마셨어요.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또 알코올 자체가 이제 알코올을 우리가 솔직히 많이 이제 과량을 많이 먹게 되면 끝내는 태아한테 양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것도 이제 유발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 정도 술을 이렇게 드시는 분은 솔직히 거의 없어요. 요즘 특히 산모분들은 거의 없고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술 자체의 그런 탄산의 그런 맛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저는 차라리 무알코올 먹느니 차라리 탄산음료 마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무알코올을 또 알코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먹는 것보다는 아예 안 드시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탄산음료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조금 영역을 확장해서 보자면 콜라, 마운틴듀 이런 것들에는 우리가 카페인 들어있다고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콜라나 무알콜 콜라나 마운틴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페인이 우리 커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그 정도 같은 양을 마신다고 봤을 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탄산음료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